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8강전 첫 종목입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 탑 엔지니어링 나왔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김종구님은 액트로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관련주죠. 이 광학줌 채택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과 액트로 디스플레이냐 스마트폰 부품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모두 다 좋은 그런 종목이고 문제 이제 이 소위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액트로는 최근에 이제 실적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대략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탑 엔지니어링도 좋은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어서 중국 쪽에 납품이 계속 될 거고 특히 OLED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의 투자와 한국의 투자 모두 맞물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올해 삼성은 5조, LG는 2.5조, 2조 5천억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과 함께 중국도 이제 서둘러서 OLED를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태라 여기는 큰 저점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중기적으로 내년 1, 2월 정도까지 여기 전고점이 지나는 11,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무난한 종목이고 워낙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바닥도 아주 잘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상승 쪽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습니다. 단 이제 그 속도가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여기에 이 액트로라고 하는 종목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렸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로 이제 거래를 이렇게 보면은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상승 쪽과 관련돼 있는 어떤 에너지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순간에 매수 사인해서 여기까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종목의 승자는 아무래도 속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액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 측면에서 액트로가 탑 엔지니어링을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공과 현대건설인데요. 경협주의 대결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LNG선 수요 확대 지속에 따라서 꾸준한 성장세가 돋보이는 한국화공 그리고 현대건설 최근에 건설주들 흐름 아주 좋죠. 여기에 경협주라는 모멘텀 그리고 오늘 들려온 소식으로는 또 미국과 협업해서 원전을 짓는다라는 소식도 건설주의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한국화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LNG선과 관련된 트렌드에 걸려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다는 지금 한국화보의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약해요. 이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기대수 이렇게 높지 않고 여기만 가면 계속 이렇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해서 원유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유가가 전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길게 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유가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정도의 모멘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긴장이 유지되면 높은 유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산유국들은 그야말로 좋은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 LNG 선하고 관련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한국화보는 예상한 대로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목표치 9,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우디가 이제 이 완전히 원유 생산 시설, 석유 생산 시설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또 복구하는 복구 수요가 일단 있을 수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260조 정도 규모인 것으로 데이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40기의 원전을 중동에서 짓는데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오일도 있고 해서 원전 의존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죽기 살기로 70년대부터 이 전기가 없으면 산업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에 매달려 갖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원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게 그 과거에도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소위 국제 관계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우디는 미국이 계속 보호하고 또 중동 지역 역시는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을 이 자기 우호 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미국의 목표, 전략적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수주 자체는 미국과 관련 있는 국가들의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미국의 이제 원전과 관련된 기술들이 좀 우리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에 구원을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관련 기업들의 경우 지금 오늘 뭐 돼지열병 이 얘기도 물론 뭐 큰 이슈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반짝 이슈나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체 좀 제한적인 작은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260조라고 하는 돈 정말 큰 돈이에요. 네, 그야말로 사실 한 10년 지을 텐데 그럼 매년 한 20조 정도 전후의 매출이 새로 생겨. 물론 그게 전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이것은 장기적으로 트렌드화될 그런 그 섹터이기 때문에 꼭 멘트를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또 건설주들 그리고 또 원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지금 그 한편으로는 경합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건설하고 또 북한에 뭐 직접 진출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종목이기도 해서 이 현대건설은 경합주이기도 하면서 아마도 실적주이기도 하면서 지금 원전 관련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도 모멘텀이 크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동에 우리는 이 소위 뭐 도로 건설하고 그죠? 아파트 도시 건설하는 쪽에 우리 건설사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부가치가 좀 되죠. 원전이라든지 조금 하이 퀄리티나 단가가 높은 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올리면서 80년대 초반 이후에 또 제2의 건설부를 한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현대건설은 그런 면에서 해외 수주 경험도 많고 또 원전 건설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종목으로서도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바 두 종목의 승자는 현대건설로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현대건설로 꼽아주셨고요. 우리가 이 원전 수주 소식과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의 종목도 바로 건설주 대우건설인데요. 사실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투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곽영은 부장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말레이시아 신규 라인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대우건설과 일진 머티리얼즈 또 건설주가 이길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소재 관련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이 건설주들이 저희 70년대, 80년대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MF를 지나면서 우리 건설주들이 뭐 그야말로 없어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현대건설도 워크아웃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침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기차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미 그 치열한 생존 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죠. 그래서 치킨 게임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대우건설을 하고요. 대우건설은 지금 어제 급등한 이후에 여기 저항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쉬고 갑니다.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봤던 현대건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동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 쪽에 강력한 힘을 보유했던 뭐 대림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거고요. 항상 경기가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가 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인데요. 이 산업재 섹터 쪽에서 다행스럽게도 주도주가 이제 건설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원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산업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수요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두 종목의 승자는 대우건설로 하고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이제 제가 경쟁 말씀드렸는데 경쟁이 치열해진 산업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겨우 간신히 자리는 하고 있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크게 낼 시세는 여기서 다 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 종목이 5, 6천을 하던 종목이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10배가 이렇게 올라서 신산업이 깨어났다고 해도 이걸로 바로 딛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주도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뭘 먹을겠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섹터 쪽에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찾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건설 뭐 이런 섹터 쪽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 승자는 대우건설로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대우건설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정원정 과장이 오늘 롯데케미칼을 꼽아주셨습니다. 롯데 첨단소재 합병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현대 오일뱅크 합작으로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염수관 차장은 SPC 삼립인데요. 환율 하락에 수혜주죠.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롯데케미칼과 SPC 삼립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뭐 일단 지금 환율 하락 얘기를 했는데 이 내수주들은 환율도 중요합니다만은 내수 경기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립 같은 종목은 과거 2012년부터 15년까지 대상승을 보이던 시절에 중국 소비재주가 많이 가던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세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여기 지금 2만 원 하던 게 이제 거의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20배 올랐고요.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기 어려워. 낙폭과대긴 해도 짧게 보는 정도는 몰라도 이 종목은 곧 다시 또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목은 매기가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뭐 내년 2월 정도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때 반등은 있겠죠. 이만큼.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중기 투자 가능한 섹터 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소외된 이런 음식료 관련 종목보다는 롯데케미칼 소재 관련 종목인데 물론 이 종목 중국 성장률이 크게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태도 중국 정부도 지금 6% 성장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펀더멘탈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밸류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롯데케미칼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요, 롯데케미칼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네 종목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부품주 액트로 올라갔고요. 두 건설주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마지막 롯데케미칼까지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대결 첫 번째는요, 액트로와 현대건설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네, 현대건설 중기적으로 좋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좋은데 네. 아무래도 속도 때문에 네, 이게 현대건설은 좀 곰돌이잖아요. 네,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기도 거래 좋고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뭐 중기적으로 아마 내년 1, 2월 정도까지는 6만 5천 원 정도 보일 텐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매일 또 여러 종목을 소개를 하다 보면 속도도 중요하니까 두 종목 승자는 액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액트로로 꼽아주셨습니다. 현대건설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주셨지만 속도 면에서 액트로가 더 유리했네요. 다음 대결입니다. 그러면 대우건설과 롯데케미칼 둘 다 좀 굵직한 종목인데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모멘텀 강도가 좀 달라요. 롯데는 그냥 반등의 그런 흐름에 있고요. 대우건설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지금 중동에서 생겨나고 있고 뭐 새로운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는 건설은 산업재에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보통 산업재는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하면 SOC를 포함한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립을 하고 하는데 이제 정부 지출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산업재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는 경향. 또 하나는 경기가 저점을 치고 경기가 다시 순환해서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뭐 산업용 소재 그리고 또 뭐 소비용 소재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재도 가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중국의 성장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를 포함한 금융 완화 정책이 글로벌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에 우리 고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은 산업재와 소재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산업재 쪽의 이슈가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원전
안전에 대한 그 또 추가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건설주가 유리했네요. 대우건설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결승전을 치를 두 종목은요, 액트로와 대우건설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부품주 액트로 그리고 대우건설 누가 이길까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종목을 그 건설주 또 소위 조선주 그리고 또 이 그 증권주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저가 대형주라 그래서 은행주까지 포함해서 한때 잘 갔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섹터가 이제 세분화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움직였던 건설주의 그 시절은 지금 아니고요. 어쨌든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봐서 좀 곰처럼 이렇게 느릿느릿 우보천리할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시간은 또 오늘이 가면 내일 또 제가 여러분들 안 뵙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새로운 또 종목을 또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탄력 있는 종목 오늘의 우승 종목은 오늘의 우승 종목은 두 종목 중에 액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에서 액트로가 대우건설을 꺾고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액트로 자리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사실은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장중에 잘 하면 좋고요. 가격 전략은 대략 지금 가격이 이제 1,75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은 1,700원 이하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목표치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실적도 좋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키 캔들이 이렇게 발생해서 거래를 수반하는 장대 양선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조정폭이 얕은 상태로 이렇게 착 돌려서 지금 직전 고점까지 넘어서서 오늘 장 초반에 잠시 되돌림까지 완성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이 아직 거래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오늘은 크게 안 날 수도 있지만 내일 정도가 되면 목표치까지도 쭉 올라가는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액트로 매수가 1,700원 이하,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모사지 함께 하셨고요.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코스피도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름폭을 더 키워가면서 0.62%까지 전거래일 대비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한 양시장 우리가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보셨던 이것이 바로 강세장의 전형적인 장중 패턴이에요. 오전장 패턴. 아침에는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해외 쪽에서 온 악재들이 반영되면 살짝 약보합 언저리나 보합선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는 듯해도 장 중반이 지나면 아주 강세장의 힘이 좋을 때는 보통 이제 10시 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대부분이 마이너스에 있던 것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심축에서 반드시 지수를 끌어가는 중심 종목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IT주는 IT주대로 또 아까 보셨던 산업재 관련 쪽에서 건설이나 중동 건설이나 또 이런 쪽 섹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로 봐서 이 장은 내년 2월까지 코스피 지수 2,300 선 정도까지 가는 긴 장이에요. 강세장의 전형이기 때문에 장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항상 아침장에 보통 보합 언저리 출발할 때 최고의 종목을 사서 둔다면 내년 2월까지는 올해 좀 장이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